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오늘은 광일이가 그냥 한 번씩 술 한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한 번씩. 광일이는 아시다시피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라 되도록이면 술을 안 먹어야 돼.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은 술 한잔 하고 싶어.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안 마실 거야. 안 마시고 그냥 술 취한 기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술 한잔을 했다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일이가 취했다라는 마음으로. 근데 광일이가 오늘 왜 술 한잔 하고 싶냐면은 이 영상이 몇 분짜리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종교가 있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일 거야. 뭐 교회를 다니든 천주교를 다니든 불교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뭐든 간에 종교가 있는 사람은 적어도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망가뜨리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고 자존할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듣고 살고 불경 말씀 듣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이든 불경 말씀이든 불교든 기독교든 간에 종교가 있는 사람은 절대 어느 누구를 해치거나 해하거나 싫어하거나 그 사람을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리거나 그렇게 살아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교인들이 항상 말하는 그렇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광일이는 해남에서 살면서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본전이에요. 본전. 광희 같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내가 아무리 돈 많이 있고 내가 바꾸지 않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아도 광일이는 본전이야. 본전. 왜냐면은 나는 광일이는 태어나자마자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난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광일이는 태어나자마자 부잣집 아들이었어. 이건 명백한 사실이야. 내 친구들이 다 알아. 화산 동기들이. 광일이는 태어나자마자 부잣집 아들이었고 유복하게 살았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이꼬라지로 있으니까 가난해 보여서 그러지. 광일이는 태어나자마자 부잣집 애기였어. 단 한 번은 뭐 돈 걱정을 한 적도 없고 밥굶을 걱정을 한 적도 없고 아무 걱정을 안 했어. 난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광일이는 진짜로 그랬어. 뭐 돈 걱정, 끼니 걱정, 뭔 걱정. 날마다 진수성찬으로 엄마가 밥을 차려줘도 내가 밖에서 컵라면을 먹고 다니는 거지. 단 한 번을 끼니 걱정, 돈 걱정을 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어. 진짜로 그래. 진짜로. 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존경해. 내가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는다 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것보다 잘해줄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원 없이 누리고 살았거든. 근데 내가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냐면은 진짜로 내 친구들 어렸을 때 커가는 걸 많이 봐왔지만 진짜로 급식비 내는 것부터 걱정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급식비 내는 거 돈 우리 때는 학교에서 돈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돈을 많이 내라 했으니까
급식비 걱정하고 급식비 못 내서 수돗물을 마시고 나는 이런 애들이 나보다 한 200배는 잘 됐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그런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나보다 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근데 아무리 광일이가 어렸을 때 유복하게 살아서 유복하게 자란 금수저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근심 걱정 없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어떤 면에서는 싸가지도 없고 사람을 쉽게 버리고 인간관계에 여유가 많고 이런 금수저들의 특징이 있어. 이런 특징이 있는데 나도 한 번씩 사람인지라 왜 그 상대방 그 사람이 왜 광일이한테 그러는지 알면서도 내가 바라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렇게 그런 마음씨로 본인이 살아서 절대 그 가난이라는 알을 깨고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처럼 어렸을 때 식량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가난이라는 알을 깨 부수고 나오려면은 알아야 되는 원칙이란 게 있어. 광일이는 태어나자마자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알이라는 게 없어. 광일이는 가난이라는 알을 모르고 산 사람이고, 가난했던 사람들 중에 꼭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 그 가난이라는 알을 깨 부수고 나와서 훨훨 날 수 있는 원칙이 있는데, 난 그 원칙에 있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난다라기보다는 그냥 답답해서 큰 소리를 쳐. 답답해서. 내가 요즘 근래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강병국 과장님이라는 그 회창 막걸리 강 과장님, 인수아재 이런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 내가 한동안 또 우리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했어. 우리 아버지한테도. 근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 가난이라는 알을 깨 부수고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 어렵지가 않은데 내가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내가 싫어서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안 보고 살 거라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강 과장님이라든가 인수아재라든가 이런 분, 우리 아버지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하고, 나는 그 사람들이 밉지 않아. 앞으로도 내가 이장을 할 동안 우리 마을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인수아재야. 내가 잘 알아. 우리 마을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인수아재고, 해창막걸리에서 정말 사장님을 오병희 회장님이라는 회장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강명국 과장님이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광일이의 시각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알이라는 게 있어. 본인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알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고. 근데 갇혀 있는 게 뭐냐면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 진짜로 그래. 돈 많은 사람, 있는 사람, 권력을 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먼저 그 사람들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게 1순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고, 가장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만들어준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은 절대적으로 이건 절대야. 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인정을 못 받으면은 인수아재도 걸고 강 과장님도 걸고 우리 아버지도 걸고 성공할 만정
잘 살 망정 남들에게 본인들이 원하는 꿈은 이룰 수가 없을 가능성이 커. 우리 아버지한테도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 우리 아버지랑 나는 나이 차는 많아도 그냥 베스트 프렌드야. 지금은 나도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여도 우리 아버지랑 나는 안 하는 얘기 없이 그냥 베스트 프렌드야. 속 얘기랑 속 얘기는 다 해. 안 하는 얘기 없이.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도 한 가지 알이 있어. 워낙 어렸을 때 없이 살았기 때문에 밖에서는 큰 소리를 못 쳐. 그냥 만만한 우리 엄마한테만 큰 소리를 쳐. 근데 이게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알이거든. 그게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난이라는 알이라고 생각해. 그 가난이라는 알이 그렇게 무서워. 근데 그 알을 깨부수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못 고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아버지가 나랑 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멋있는 말이 많아.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 중에, 우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 중에 정말 멋있는 말이 많아. 정말 이거는 책으로 써서 내야 된다. 그런 멋있는 말이 많거든. 근데 그런 말을 밖에서 해야 돼. 밖에서. 남자가, 우리 아버지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밖에서는 항상 조심을 해. 밖에서는. 근데 멋있는 말이라는 게 어느 누군가에게는 공격적인 말일 수가 있거든. 원래 정치인들도 그러잖아. 원래 옳은 말로 쓴소리로 공격하는 게 제일 무섭다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은 대부분 다 옳은 말, 쓴소리야. 근데 옳은 말과 쓴소리를 하는데 아들인 내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거는 책으로 써서 내야 돼. 근데 그런 말인데 밖에서 밖에서 옳은 소리하고 쓴소리 하면은 옳은 소리하고 쓴소리 하려면은 용기가 필요하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을 밖에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라기보다는 가지지 못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려서부터 식량도 없이 살다 보니까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거든. 나는 이게 강병국 과장님, 인수아재, 우리 아버지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해. 내가 존경해. 나보다 200배는 낫다 생각해. 내가 욕은 해도 내가 그분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욕을 하는 게 그런 이유야. 우리 아버지한테도 욕 많이 하거든. 그런 이유야. 그 가난이라는 그 알. 눈치 보고 색거리 당하고 그 가난이라는 그 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왜냐하면 광일이는 애초에 가난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알이 없어. 그래서 아는 거 쥐뿔도 없어도 밖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 용기가. 광일이는 그래. 우리 아버지 덕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덕이야. 우리 집안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덕이야. 어렸을 때부터 경주시시 관가정파에 종손이 태어났다고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살다 보니까 내가 밖에서 큰 소리 치다가 칼 맞고 죽는다 해도 이상한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못 가지는 감정이거든. 밖에서 칼 맞고 죽는다 해도 죽는 순간까지 옳은 소리하고 쓴 소리 하면서 큰 소리 쳐. 근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광일이가 이러는 광일이가 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밖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용기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삿대질은 하면 안 돼. 광일이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앞으로도 내가 이장을 할 동안 제일 첫 번째 1순위로 인수아재를 신경 써. 왜냐하면은 광일이는 개인적으로 이장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활동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해서 해남에다가 단돈 10만 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사람,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람보다 벼농사라도 짓고
밭농사라도 짓고 콩이라도 심고 무화과라도 심고 나무라도 하고 자기 사업이라도 하면서 해남군에다가 세금을 내는데 일조하는 사람, 적어도 생산활동이라는 거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1순위로 도와드리고 싶어. 물론 이장의 권한이라는 게 별거는 없어도 내가 내 돈으로 도와주는 건 아니어도 내 광일이의 사상이 그래. 적어도 내가 이장이라는 감투를 쓰는 동안에는 열심히 피땀 흘려 일을 해서 해남에다가 세금을 내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이게 광일이의 사상이야. 물론 집안의 할머니들이라든가 회관에서 그렇게 유모차 밀면서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도움으로 연명하시거나 유모차 끌면서 회관에서 밥해 먹고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말년을 보내시는 분들도 복지 혜택을 누려야 되는 분들도 물론 중요한데, 광희는 1순위가 인수아재 같은 분이야. 7순위 다 돼서도 조금 있으면 이제 8순 바라보는 이제는 8순을 바라보는 연세인데도 7순위 다 돼가지고도 여전히 현역으로 왕성하게 농사 지면서 빈 땅이란 빈 땅은, 노매 땅이란 노매 땅은, 노는 땅이란 노는 땅은 다 벌면서 농사 짓고 자기가 걸어 댕길 때까지는 해남에다가 세금을 내면서 활동을 하시니까 이런 분들이 광일이에게 1순위야. 내가 이장이라는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장을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1순위야. 적어도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게 그게 해남군의 세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걷어지는 거고, 그게 마을이 발전하는 길이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내가 이장을 활동하는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인수아재야. 왜냐하면 내가 면사무소에서 공문을 읽어보면은 면사무소에 나온 공문 중에 80%가 전부 다 인수아재 관련된 공문이야. 왜냐하면 현역으로 가장 왕성하게 농사 짓는 분이 인수아재거든. 공문을 읽어보면 80%가 다 인수아재 관련된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인수아재야. 아직 은퇴도 안 하셨고 왕성하게 농사 짓고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어. 바라는 게, 내가 강 과장님이라든가 인수아재라든가 우리 아버지한테 바라는 게 있어. 우리 똑똑하신 분들이야. 광희보다 200배는 나아. 200배는 나은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광일이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광일이한테 잘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게 있다고. 적어도 그분들이 내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 내가 그저께부터 하는 말이 그거잖아.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죽어라 노력하면서 뭐 하나라도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가지고 왜 사람이 대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는 게 너무 안타까워. 사람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게 별게 없거든. 별게 없어. 사람들이 돈 많다고 존경하는 것 같아도 돈 많다고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일만 열심히 한다고 존경하는 사람도 없어. 그렇다고 뭐 열심히만 하고 돈만 많다고 존경하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게 그거야.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는데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냐고. 이게 가난이라는 아니라니까. 내가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어렸을 때 가난했던 사람들 중에 공통점이 있어. 우리 아버지도 그런 게 있어. 어렸을 때 가난했던 사람들은 밖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용기가 없어. 근데 자기들 눈에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해. 다 그런 게 있더라고. 보면은 자기들 눈에 만만한 사람들에게는
물건 취급을 해. 우리 아버지도 그래.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겁나 점잖아서 그냥 세상 점잖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의 가장 최고의 물건은 우리 엄마야. 한동안은 광일이었어. 자기 눈에 만만해 보이는 사람은 물건 취급을 해. 인수아재도 가만 보면 그러더라고. 자기 눈에 광일이가 약간 물건이야. 물건처럼 돼. 그리고 면상부서 가서 뭐 따지고 그럴 때 말단 직원들은 그냥 인수아재한테 물건이야. 강명구 과장님도 그래. 자기 눈에 광일이는 물건이야. 아니, 나한테 함부로 한다고 기분 나쁜 것도 물론 있지만, 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이라는 게 참 안타까워. 우리 아버지가, 야, 지금도 하는 말이잖아. 우리 아버지랑 나랑 한 번씩 집에서 하는 속 얘기 중에, 밖에서 하면은 대통령 기조연설이야. 그 정도로 옳은 소리 쓴 소리 잘해. 밖에서 들으면은 대통령 기조연설이라니까. 그런 얘기를 밖에서 할 수 있는 용기는 없어. 근데 집안에서는 자기 눈에 만만해 보이는 물건이라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난 그게 참 안타까워. 사회적으로 사람이 이 버릇만 고쳐도 많은 거를 얻는다니까. 내가 강명구 강 과장님한테도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광일이 입장에서는 왜 저러고 살까? 오병희 회장님이라던가 해찬 막걸리 사모님이라던가 이런 대표님 사장님에게 굽신굽신거릴 그런 비유는 있는데, 지 어머니랑 통화하는 거 보면은 세상 상놈이야. 이게 어렸을 때 가난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라니까. 어렸을 때 가난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알이야. 어렸을 때 가난하다고 나이 들어서 가난한 건 절대 아니야. 어렸을 때 가난한 사람 중에 부자가 된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 인수아재도 부자고, 강명구 강 과장님도 나보다 잘 살고, 우리 아버지도 부자고. 근데 내가 바라는 게 그거야. 바라는 게, 내가 강 과장님이잖아. 내가 강 과장님이면은 회장님 사장님에게 고개 숙일 정도의 그런 용기면은, 나는 적어도 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안 할 용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좀 그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 광일이한테 함부로 할 용기가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도 큰 소리 쳐라. 그 정도 용기면은 밖에 나가서도 큰 소리 쳐라. 밖에 나가서도. 그러면은 지가 대접받을 건데, 광일이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용기는 있는데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칠 용기는 없어. 그게 안타까운 거야. 이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알이야. 자기 눈에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물건처럼 함부로 돼. 근데 정작 큰 소리 쳐야 될 무대에서는 고개를 숙여. 큰 소리 쳐야 될 무대에서는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면은 사람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접은, 본인들이 원하는 꿈이라든가 인정은 받기 어렵다고. 근데 어쩜 불가피한 일이야. 우리 아버지도 그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히 뭐 욕하는 사람은 없어. 욕하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야. 참 멋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큰 소리 쳐야 될 무대에서는 말을 못해. 근데 만만한 우리 엄마한테는 너무 함부로 해. 한동안은 나한테도 그랬어. 만만한 엄마한테는 함부로 해. 근데 큰 소리 쳐야 될 무대에서는 말을 못해. 이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알이더라고.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껴.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욕은 안 먹거든. 근데 내가 강 과장님한테도 바라는 게 그거였어.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은, 내가 강 과장님이잖아. 사장님, 대표님한테도 할 말은 했을 것 같아. 광일이한테 함부로 할 용기가 있으면은 사장님, 대표님한테도 할 말은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나도 해창 막걸리를 다녔던 사람이라 사장님 대표님도 한 소리 들을 거리가 많아. 나는 그런 말 하거든. 한 소리 들을 거리가 많다고. 근데 사장님 대표님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지었으면은, 내가 강과장이었잖아. 그러면은 사장님 대표님한테 이건 아니라고, 이건 잘못했다고 한마디 해.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하는 게 사장님 대표님을 위하는 거잖아. 내가 강과장님이면은 무조건적으로 예스맨으로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위치면은 할 말은 해. 근데 광일이한테는 함부로 해. 사장님 대표님한테는 그럴 용기가 없어. 그것조차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지 어머니랑 통화하는 걸 듣는데 깜짝 놀랐어. 지 어머니랑 통화하는 걸 듣는데 호로새끼도 그런 호로새끼가 없어. 내가 그거 보면서 강 과장님이 참 안타깝더라고. 그 알만 깨서 나오면은 진짜 잘 될 사람인데, 성공할 사람인데 그 알을 못 깨더라고. 사장님 대표님한테 고개를 조아릴 힘을 조금 덜어서 지 어머니한테도 비유 맞추면서 고개 숙이고, 광일이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용기도 조금 덜어내서 사장님 대표님한테도 회사를 위해서 큰 목소리 내고, 그러면은 지가 훨씬 잘 됐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어렸을 때 가난했던 사람들은 죽어도 그게 안 되더라고. 사장님 대표님한테는 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 그것조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 어머니랑 통화하는 거 들으니까 호로새끼도 그런 호로새끼가 없어. 그렇게 살아서 강 과장님이 꾸는 꿈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 내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야.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사장님 대표님한테 고개를 조아릴 그 힘을 조금 덜어서 어머니한테 잘하면 돼.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이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 어머니한테 조금이라도 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회적인 위신이 있는 거지. 반날 사장님 대표님한테 고개를 조아려도 지 어머니한테 인정 못 받으면은 사람이 절대 큰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니까. 내가 인수하자한테 또 바라는 게 그거야. 광일이가 만만해 보인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은 밖에 그 용기를 조금 덜어내고 밖에서 큰 소리를 쳐야 돼. 밖에서 광일이한테 큰 소리 칠 용기가 있는 만큼 밖에서 큰 소리 치고 옳은 소리 하고 쓴 소리 하고 검덕구이란 마을을 위해서 본인 목소리를 내고 광일이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용기를 조금 덜어내서, 그랬으면은 명릉리에서도 인정받고 검덕구리 와서는 더 인정받고 그러지. 본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도 항상 바라는 게 그거야. 엄마한테 함부로 할 용기가 있으면은, 엄마한테 그렇게 물건 취급하고 함부로 할 용기가 있으면은 그 용기를 조금 덜어내서 밖에 나가서 할 말을 하고 살라고. 밖에 나가서 동생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동생한테도 한 소리 하고,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주위에서 주위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할 말 하고, 밖에서 할 말을 해야지. 만만한 마누라만 쥐잡듯이 잡으면은 어디 가서 대접 못 받아. 그런 걸로 사람이 평가를 받아. 밖에서 좀 모질하고 밖에서 좀 욕먹어도 밖에서 큰 소리 치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밖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명분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서 나한테 함부로 한다고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나한테 함부로 함으로써 본인이 얻는 게 뭐냐고. 본인이 얻는 게 뭐야. 설령 광일이한테는 함부로 할 수 있다 해도 적어도 누군가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으면은 밖에서 큰 소리 쳐보라고. 밖에서 우리 아버지한테도 바라는 게 그거야.
그 멋있는 명대사와 그 멋있는 옳은소리, 그 멋있는 쓴소리를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하라고.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만만한 엄마한테만 두들겨 패면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신경질 내면서 뭐 물건 던지고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아침마다 그냥 엄마 쥐잡듯이 잡고 그냥 물건 던지고 씨발년 뭔년 그 욕할 용기가 있으면은 그 멋있는 사상을 밖에서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하라고. 그게 남자고, 그게 우리 아버지가 말년에 조금이라도 더 명예를 얻는 방법이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강 과장님한테도 바라는 게 그거야. 지 엄마랑 통화하는 거 들으면 호로새끼도 그런 호로새끼가 없어. 내가 강 과장님이잖아. 사장님 대표님에게 고개를 조아릴 그 힘을 덜어서 엄마한테 잘해. 나는 내 엄마한테 먼저 잘해. 내가 강 과장이면 그래. 왜냐면은 나는 단 한 번을 아쉬웠던 적이 없거든. 내 엄마한테 잘해야지. 엄마한테 하는 거 뭐 호루새끼도 그런 호루새끼가 없어. 내가 통화하는 것만 들었지만. 그리고 사장님 대표님한테는 회사를 위하는 거면은 적어도 사장님이 대표님이 들어야 될 말이면은 회사를 위해서 과장이라는 명예를 달고 할 말은 하고, 광일이한테 함부로 할 용기가 있으면은 회사를 위해서 사장님 대표님에게도 한 소리 해야 돼. 그랬으면 내가 따랐지. 그랬으면 내가 복종을 했지. 사장님 대표님한테는 그냥 뭐 종이야, 종. 사장님 대표님한테는 뭐 사장님 대표님이 죽으라 하면 죽으라 시은도 아닌 새끼야. 지 어머니한테 하는 거 보면 호로새끼도 그런 호로새끼가 없어. 황희한테는 그냥 막 하고.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도 바라는 게 그거고, 인수아재한테도 바라는 게 그거야. 나는 앞으로 이장을 하면서 내가 이장을 할 때까지는 제일 첫 번째 1순위가 인수아재야. 가장 열심히 사시니까. 가장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노력해서 부자가 됐으면은 적어도 광일이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광일 같은 사람에게 함부로 해가지고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럴 용기가 있으면은 면장님한테도 큰 소리 치고, 군수님에게도 큰 소리 치고, 군의원 도의원님에게도 큰 소리 치고, 그 말을 들을 사람에게 큰 소리 치고, 마을을 위해서 큰 소리 치고 그래야 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안타까워. 어렸을 때 고생했다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가난했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알이라는 게 있어. 이 알을 못 깨고 나와. 이 알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고 나와. 공통점이 있어. 인수아재, 우리 아버지, 강 과장님. 자기 눈에 만만한 사람들에게는 물건 취급을 하는 공통점이 있어.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야. 어렸을 때 가난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야. 그러지 말라고. 자기 눈에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 물건 취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은 밖에서 큰 소리 쳐보라고. 밖에서 큰 소리 쳐봐. 그리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잘하고, 그리고 반대로 해야 돼. 내 어머니에게 잘하고, 내 마누라한테 잘하고, 내 자식새끼한테 잘하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잘하고, 그리고 나서 화딱지가 나면 밖에서 풀어야 돼. 밖에서. 하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난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야. 가난했던 사람들의 공통점.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오늘은 술 취한 기분으로 얘기합니다. 형님, bye, see you later.